달밤이의 독일 교환학생 다이어리. 오늘은 베를린으로 여행을 가는 날이에요. 교통비를 아끼기 위해 이른 새벽 기차를 탔어요. 무려 2층 기차였답니다. 가는 길에는 어김없이 책을 읽어줍니다. 베를린 가는 길에 읽는 베를린 책. 뉘른베르크에서 잠시 경유를 합니다. 이곳은 크리스마켓 때 다시 오기로 해요. 3시간 반 정도를 더 이동해 드디어 도착한 베를린. 서울역이랑 비슷할 줄 알았는데 훨씬 크고 웅장했어요. 우반을 타고 숙소로 이동해 짐을 놓고 이동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들른 첫 번째 장소는 바로 커리 36. 베를린의 명물인 커리버스트로 점심을 해결하기로 합니다.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맛은 자극적이고 익숙한 맛이었는데요. 그래도 베를린에서만 먹을 수 있다고 하니 꼭 먹어주도록 하자고요. 식사 후에는 박물관 섬으로 이동했어요. 개인적으로 박물관에는 큰 흥미가 없어서 외부 건축물들만 보러 갔답니다. 날씨도 급 맑아져서 기분이 너무 좋았답니다. 다음으로는 베를린의 힙한 카페 보난자에 가기로 했어요. 이곳의 커피는 산미가 강한 것으로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일부러 플랫 화이트로 시켰는데도 우유를 뚫고 오는 산미가 강했어요. 제 입맛은 아니었단 소리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일정으로는 악기 박물관을 가기로 했어요. 박물관은 별로지만 Music is my life 이니까요. 박물관 안에는 중세시대 때부터의 악기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실제로 소리가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현대 악기의 형태와 비교해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전시 중간에는 현대 음악을 만들어보는 기계도 있었습니다. 예쁜 악기들 참 많다 하고 나가려는 순간 실제로 옛날 악기들을 연주해 주시는 거 있죠? 알아보니 가이드 투어를 신청하면 1시간 동안 설명과 함께 연주해 주신다고 해요. 진짜 3유로가 하나도 아깝지 않을 만큼 너무 좋았습니다. 악기박물관에 가신다면 꼭 가이드 투어 신청하시길 바래요. 악기를 실제로 연주할 수 있다는 것도 놀라웠는데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시대에 맞는 곡과 함께 악기들을 다 다루면서 영어와 독일어로 설명까지 하시는 가이드님이셨어요. 그리고 가장 큰 충격을 줬던 오르간 연주. 카메라가 소리를 다 담지 못하는 게 아쉬울 따름입니다. 전 정말 눈물 날 뻔했어요. 그리고 시대를 앞서간 자동 연주 피아노. 정말 오늘 가이드 투어를 듣지 않았다면 평생 후회했을 것 같아요. 집에 가는 길 왁자지껄한 베를린 거리를 지나며 맥주도 마셔주고요. 지하철에 강아지를 데리고 타는 문화도 실제로 접해봅니다. 저 베를린거 사랑에 빠질 것 같아요. 베를린에서의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은 한인민박에서 제공해주시는 한식을 먹었어요. 어젯밤에 야식을 먹고 자서 그런가 얼굴이 탱탱하게 부었네요. 얼른 정신 차리고 나갈 준비를 해봅니다. 오늘의 일정은 베를린의 현대사를 둘러보는 코스로 짰어요. 2차 세계대전 당시 폭격당한 모습을 간직한 카이저 빌헬름 교회부터 시작해봅니다. 다음은 홀로코스트 추모비를 보러 가기 위해 들린 포츠담 플라츠. 개인적으로 도시 훌릭인 저에게 취향 저격인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역 근처에는 이렇게 베를린 장벽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도로 한복판에 있어서 신기했어요. 낙엽이 지고 있는 가을의 베를린을 만끽하며 걸어봅니다. 홀로코스터 추모비에 도착했어요. 정말 도시 한복판인데 이런 추모비를 넓은 공간을 이용해 세운 게 놀라웠어요.
독일의 역사인식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추모비 지하에 있는 전시관에도 들어왔어요. 나치가 얼마나 잔인한 만행을 저질렀었는지, 얼마나 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얼마나 발버둥을 쳤었는지 살펴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시체를 찾을 수도 없었던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는 이 방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다음 장소로는 테러의 토포그래피 박물관을 갔어요. 이곳에서는 나치의 흥망성쇠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어르신들도 역사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는 모습이 멋있었어요. 가는 길에 체크포인트 찰리를 구경해주고요. 드디어 이스트 사이드 갤러리에 도착했습니다. 예술적 오라가 강하게 뿜어져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냥 그랬답니다. 오늘의 마지막 장소인 눈물의 궁전입니다. 이곳은 독일의 통일과 관련되어 있는 곳인데요. 기억이라고 적힌 곳에 유일하게 한글이 보여서 신기했어요.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일까요? 세계 2차 대전을 넘어 통일까지 100년도 채 안 돼서 이 모든 일을 겪은 독일의 역사를 둘러본 오늘 하루. 한국으로 돌아가면 제게 많은 영감이 되어주겠죠? 베를린에서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머리가 너무 길어서 베를린에 온 김에 한인 미용실에 가기로 했어요. 현지 미용실은 괜히 망할까 무섭고 또 가격 차이도 엄청 심하지 않아서요. 결과는 그럭저럭 만족. 점심은 한 번만 먹기 아쉬웠던 커리버스트를 먹어줍니다. 오후에는 베를린 근교인 포츠담에 갔어요. 상수시 공원에 들러 궁전과 숲길을 둘러봅니다. 가볍게 산책하기 좋은 곳이었답니다. 돌아가는 길에 반 호수에도 들러줍니다. 마침 날씨도 개어서 너무 예쁜 풍경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고요했던 호수만큼이나 고요해진 저의 마음이랄까요. 가을이 남기고 간 흔적들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베를린에서의 마지막 저녁은 외식을 하기로 했어요. 포츠담플라츠 근처 유명한 학생집으로 독일 음식 먹으러 갑니다. 학생과 곁들일 2리터 맥주도 시켜보고요. 드디어 처음 먹어본 독일의 학생. 튀긴 족발과 보쌈의 맛이라는데 정말 이 표현이 딱 맞았어요. 그리고 이건 독일식 피자 쿠헨입니다. 개인적으로 학생은 그냥 그랬고요. 오히려 쿠헨이랑 맥주가 맛있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맛 표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영상 편집하면서 보는데 또 먹고 싶네요. 저녁에는 이번 주말까지 한다는 베를린 빛 축제를 보러 이동했어요. 베를린 빛 축제는 이렇게 건물 외벽에 레이저로 영상을 쏘는 축제인데요. 자유의 도시인 만큼 동서독의 통일을 담은 자유가 영상 주제였습니다. 괜히 제가 베를리너가 되는 기분인 거 있죠? 마지막 날 빛의 축제까지 너무 완벽했던 베를린 여행. 어떻게 베를린과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꼭 다시 오기를 다짐하며 서둘러 다시 집으로 향해 봅니다. 첫 번째 읽기 끝.